탈선물을 해보세요.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진홍님, 이낙연 캐비넷 열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키스트님, 예, 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케이진 피아오님께서 오셨습니다. 참 못난 인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사문난정님, 호남에서 지지율 바닥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낙연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도 사실상 지지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이낙연이 지역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휙 돌아서 나가버린다고. 정말 같은 고향 사람이고 또 전남지사까지 했으니까 쌍욕은 못하지만 도저히 같이 있기는 싫다. 같이 그 얼굴 봐주기 싫다라고 해서 그냥 휙 나가버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무슨 지역에서 행사를 열었는데도 빡 긁어 모아야지 겨우 한 두세 명 정도 모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모인대요. 아까 이경 부대변인 얘기를 우리가 좀 했었는데 이경 부대변인 어제 콘서트장이 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서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행사 다 끝나고 책 사인 받을 때까지 계속 계시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그게 이경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사람 당 대표도 있고 국무총리도 했잖아. 근데 지역구에 행사를 가는데 사람이 안 모인대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알면은 지금 공천이 중요하지 않다. 지가 지역에서 민심을 잃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일선에서 민심을 잃었다는 생각 안 하고 자꾸 공천 달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조국 전 장관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앞서서 아들 조민 씨의 조지 워싱턴 대 담당 교수를 재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택해달라, 증인으로 선정을 해달라 라는 그런 그런 신청을 했었어요. 증인 신청을 했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뭐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 조지 워싱턴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준비한 소식은 이 소식입니다. 재판부 전격 수용 당황한 검찰, 조지 워싱턴대 교수 조국 재판에 나온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거론이 됐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 맥도날드 교수의 이 증인 선정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맥도날드 교수의 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었어요.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이 맥도날드 교수와 접촉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딴 거 가지고 형사 재판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우리나라 재판에 출석하겠다. 그래서 학교 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도날드 교수가 오겠다고 한 날은 내년 2월 5일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 좀 이상한 결정을 내렸어요. 증인이 2월 5일 날 오겠다라고 하면 그날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겠다는데 미국에서 오겠다는데 재판은 그 정도를 못 맞추느냐고요. 근데 자, 갑자기 재판부가 희한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년 2월 1일 이날만 증인신문이 가능하니까
이날 올 수 있으면 오고 올 수 없으면은 증인 신문 못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된 건 아니고 2월 1일 날 오면 증인 채택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2월 1일 날 오라고 할 거면 저 증인이 2월 5일 날 올 수 있다 그러면 2월 5일 날 그 기껏해야 4일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죠? 그런데 그 4일 차이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저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법원의 재판부 인사, 판사 인사 시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 인사 시즌이 내년 2월, 1월, 2월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사가 나기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만약에 그 인사 시즌을 넘어가게 되면은 재판이 또 일정 부분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검찰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내년 총선 이후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미뤄지게 됩니다. 검찰은 이거를 막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부도 검찰의 그런 바람을 수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2월 8일 날 꼭 선고를 내려야 되겠으니까 2월 1일 날 법정에 올 수 있으면 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언뜻 이 재판부가 일정한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나머지는 지금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도 듭니다. 하지만 일단 맥도날드 교수의 증인 채택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2월 1일에 올 수 있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글쎄 제가 볼 때도 그래요. 2월 4일이나 2월 1일이나 글쎄 큰 문제가 없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맥도날드 교수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그 부과한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사람의 사정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왜 안 되지?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 또 무슨 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맥도날드 교수가 오겠다고 하는 2월 5일에 맞춰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제일 좋겠으나, 어쨌거나 재판부가 2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날이라도 좀 재판에서 이 맥도날드 교수가 증언을 해준다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맥도날드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조민 씨,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이게 뇌물이라고 하나 걸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게 왜 뇌물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딸 장학금 받으면 안 돼? 참 희한한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검사들 중에서 나만 알로 한 놈도 없겠다. 나 일일이 다 지금 물고 늘어질까 생각도 좀 많이 해봤는데, 나 솔직히 검사들 중에 누구 아들이 장학금 받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냥 까부까부다, 씨. 자, 어쨌거나, 자, 조민 씨의 장학금 관련돼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부산대 의전원의 노한준 교수는 사실 뇌물 공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노한준 교수가 더 불쾌해하고 있죠. 나는 정말 후학을 잘 키우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뭐 이게 뇌물이라고? 야, 이 인간아, 내가 부산의료원에 원장 못함일까 봐 뭐 그거 못해서 내가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냐? 내가 부산대 의대 학장도 했고 부산대 의료원 의료원장도 했는데 부산의료원 공무원 못됐다고 내가 그 뇌물까지 바치냐? 되게 열받았어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노한준 교수 부분도 지금 사실 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유재수라는 사람이 이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부시장으로 가기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글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위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비위 혐의를 당시 청와대 감찰반에서 감찰을 하다가 유재수가 도망을 치고 사실상 자료를 내지 않는 바람에 감찰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감찰을 중단시킨 게 직권남용이다 라고 지금 검찰이 지적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게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게 왜 직권남용이냐, 이 감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대통령한테 있고, 그 대통령의 권한 결정권을 민정수석한테 위임해 놓은 거다. 민정수석이 하면 되지.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말단 반원까지 사무 일선 실무자까지 그게 권한이 내려가냐. 말도 안 된다라고 분명 의견서를 냈어요. 자,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에서의 시험, 그 온라인 쪽지 시험. 우리 같은 경우 쪽지 시험을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주로 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도 쪽지 시험을 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일정한 문제를 온라인으로 제시를 하면 거의 채팅하듯이 하나 봐, 그죠?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답을 이렇게 써서 내는 그런 건데, 자, 이 온라인 쪽지 시험을 치는데 이 온라인 쪽지 시험을 조국 장관이 도와줬다라고 해서 이것이 뭐라고? 업무방해다. 조지 워싱턴 대의 성적 업무를 방해한 거다라고 해서 검찰이 또 기소를 하고 있죠. 맥도날드 교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업무방해라고 지금 기소를 해놓고 있는데, 맥도날드 교수는 그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근데 피해자가 와가지고 피해 입은 거 없어요. 근데 피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피해일 수도 없어요. 그 원래 시험은 원래 이런 겁니다. 라고 증언해주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문제가. 그죠? 그러니 검찰이 얼마나 질색팔색을 했겠어. 그러니 검찰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 조지 워싱턴대 교수가 온다는 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검찰은 지금도 난리 치고 재판을 연기하려고 지연시키려고 한다라는 둥 난리 떨고,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2월 1일 날 꼭 와야 돼. 안 그러면은 증인 안 돼. 라는 식으로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자, 대충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올가매고 있는 그 많은 혐의들 중에 상당수가 다 무죄가 될 것 같아. 그러니 자칫 잘못했다가는 조국 전 장관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맥도날드 교수의 증언에 대해서 그렇게 질색팔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일단 그 사건 당사자가 와서 증언을 하겠다는데 증언을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재판부는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뜩찮아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이 맥도날드 교수가 와서 증언만 해주면 분위기 전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검찰이 제일 겁내하는 거는 여론의 변화야. 담당 교수가 와가지고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해버리면 게임 끝나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선거 전에, 그것도 선거 직전에 나온다? 힘들지. 지금 그걸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혹시라도 출마할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맥도날드 교수가 오는 것 자체가 지들은 싫은 거예요. 자, 참 어떻게 보자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것들 당연하다라고 입증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남자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방법 참 난감하죠. 내가 장용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그 있어요? 내가 낸데. 그렇잖아.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거. 입증하는 거.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입증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해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대부분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그게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라서 이걸 몰라?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입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검사가 궤변을 떨고 판사가 그 궤변에 넘어가지고 있다, 이 말로 대처를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문난정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시험 같으면 인터넷으로 시험을 안 보죠. 그렇지. 진짜 중요한 시험 같으면 누가 인터넷으로 봅니까? 그쵸? 아휴. 토익 같은 거는 일정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뭘 찾아보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고 토익 같은 거, 인터넷 기반 시험 같은 거 일정한 시험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웬만해가지고는 인터넷 시험 같은 경우 중요한 시험은 다 오프라인으로 치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일종의 퀴즈 혹은 일종의 리포트 뭐 이런 걸 하려고, 일단 교수님이 학생을 공부시키려고 강제로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이게 온라인 퀴즈 같은데, 참 이거를 좀 도와줬다고 해서 업무방해다. 참 심하다. 그죠? 예.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과연 이게 재판을 할 거리인가?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을 할 계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판사가 굳이 이런 사건까지 가지고 내가 며칠까지 꼭 재판해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증인 그 전에 불러오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되게 기가 막혀요. 판사들 나 똑같이 한번 내가 해주고 싶어요. 판사들, 검사들 뒷조사 싹 해가지고, 야 니네 아들 지난번에 시험 이렇게 쳤던데 그때 뭐 어떻게 했대? 니네 아들 뭐 스펙 뭐가 있던데 이 스펙 정상으로 받은 거야?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 진짜. 자, 그렇습니다.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이 구님께서는 이게 재판거리면 리포트 보고 쓴 것도 형사재판 가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 판사고 검사고 재판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 탄핵해야 돼.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후원해 주신